잿더미뿐이었던 땅,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서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반세기 후 그 땅의 후손이 우주정거장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을 줄. 차가운 바닷물 속 지옥 훈련을 견뎌낸 특수부대원 수술대 위에서 생명을 살리던 의사. 그리고 지금 고도 400km 우주 공간에서 초속 7.7km로 지구를 돌고 있는 우주 비행사 조니. 김한국계 미국인 하지만 그날 우주정거장에 위기가 찾아왔다. 꽝 우주 파편이 정거장을 강타했다. 공기가 빠져나간다. 삐삐삐삐 6명의 생명이 위험하다. 누군가 밖으로 나가야 한다. 영하 150도 진공의 우주 죽음의 공간으로 그가 선택되었다. 과연 그는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폐허에서 시작해 우주의 이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잿더미뿐이었던 땅,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서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반세기 후 그 땅의 후손이 우주정거장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을 줄. 차가운 바닷물 속 지옥 훈련을 견뎌낸 특수부대원 수술대 위에서 생명을 살리던 의사. 그리고 지금 고도 400km 우주 공간에서 초속 7.7km로 지구를 돌고 있는 우주 비행사 조니. 김한국계 미국인 하지만 그날 우주정거장에 위기가 찾아왔다. 꽝 우주 파편이 정거장을 강타했다. 공기가 빠져나간다. 삐삐삐삐 6명의 생명이 위험하다. 누군가 밖으로 나가야 한다. 영하 150도 진공의 우주 죽음의 공간으로 그가 선택되었다. 과연 그는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폐허에서 시작해 우주의 이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잿더미와 먼지뿐인 흑백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땅, 절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러웠던 시절의 기록이었다. 사진 속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던 아이의 모습에서 민족의 상처와 마주했다. 뼈만 앙상한 몸, 낡아 빠진 옷, 흙먼지 뒤덮인 얼굴, 아무 표정도 없는 눈. 반세기 전 이 땅은 분명 그렇게 불렸었다. 희망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폐허라고. 그 속에서 피어난 단 하나의 질문. 과연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고요한 정적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저편으로 푸른 별이 보였다. 생명과 역사가 숨쉬는 유일한 행성 지구. 그 경이로운 광경 앞에서 낡은 흑백 사진은 아련한 잔상처럼 떠올랐다. 폐허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우주라는 새로운 페이지를 향하고 있었다. 245일간의 긴 여정, 그 끝에서 시작된 또 다른 임무. 지구로의 귀환은 그저 복귀가 아니었다. 잿더미 위에서 품었던 질문에 대한 가장 위대한 대답이었다. 극한의 도전은 언제나 육체의 한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영하의 수온, 얼어붙는 피부, 경직되는 근육, 떨리는 온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의지할 것은 오직 동료의 숨소리와 희미하게 들려오는 파도 소리뿐이었다. 지옥주라 불리는 훈련 속에서 수없이 많은 밤을 보냈다. 밤마다 바다로, 새벽마다 산으로. 쉴 틈 없는 훈련, 끝없는 반복.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은 때로 기만처럼 느껴졌다.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만 했다. 포기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했다. 심박수 분당 200회, 체온 35도, 탈진 직전.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고 자신과의 가장 처절한 싸움이었다. 훈련이 끝나고 돌아온 막사는 완벽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극도의 피로감 속에서도 정신은 오히려 선명하게 깨어났다. 전우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서로의 생명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형제였다. 전우였다. 가족이었다. 그 극한의 경험 속에서 배운 것은 강인한 육체가 아니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뢰와 연대의 가치였다. 전장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순간에도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고독한 임무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는 가장 큰 무기이자 방패였다. 그 시절의 기억은 뼈아픈 상처인 동시에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되어주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선 수술실의 공기는 바다보다 차가웠다. 가느다란 혈관 하나, 미세한 신경 하나에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달려 있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의 무게는 실로 엄청났다. 메스를 쥔 손끝에 전해지는 긴장감은 그 어떤 훈련보다도 더 심장을 조여왔다. 모니터에 뜨는 작은 숫자 하나하나가 생명의 신호였다. 혈압 90대 60, 맥박 분당 70, 산소 포화도 98%. 모든 숫자가 중요했다. 의학 서적에 가득한 지식들은 실제 생명 앞에서 때로는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인체의 신비를 파고들었다. 해부학 교과서, 생리학 논문, 임상 사례, 끝없는 공부.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건져 올리는 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했다. 환자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가족의 절박함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했다. 그곳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배웠다. 응급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삶과 죽음이 쉴 새 없이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찰나의 판단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했다. 피와 약품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숨 가쁘게 움직이며 생명의 끈을 붙잡았다. 심폐소생술, 기도 확보, 수액 투여, 분초를 다투는 싸움. 한 생명을 살려냈을 때의 안도감과 희열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을 때의 좌절감은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죽음을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 더욱 이성적으로, 더욱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해야만 했다. 한 명의 의사로서의 책임감은 특수부대원 시절의 임무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어린 시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품었던 막연한 동경이 있었다. 수많은 별들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광활한 미지의 세계는 언제나 가슴을 뛰게 했다. 특수부대원으로서 또 의사로서의 삶을 통해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경험을 안고 새로운 도전을 향했다. 인류의 가장 높은 꿈, 우주를 향한 길이었다. 나사를 향한 문은 좁고 험난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최고의 인재들과 경쟁해야 했다. 수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었다. 지원자 18,000명, 최종 선발 12명, 경쟁률 1500대 1.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잠시였다. 그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한 훈련은 이전의 경험과는 차원이 달랐다. 무중력 상태에 적응하고 복잡한 우주선의 기기들을 익히고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이 끝없이 이어졌다. 수중 훈련, 낙하산 훈련, 생존 훈련, 우주선 조종 훈련. 지구에서의 모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 그곳으로 가기 위한 준비는 철저해야만 했다. 시뮬레이터 안에서 수없이 많은 가상의 위기를 겪었다. 실제와 똑같이 재현된 우주정거장 모형 안에서 몇 주 동안 격리된 채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고립된 공간 속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모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압박감은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잿더미 속에서 희망을 일군 아버지 세대의 얼굴이 떠올랐다. 불가능이라 여겼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낸 그 위대한 정신이 피 속에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산업화의 기적, 민주화의 열망, 선조들의 피와 땀. 그것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 주었다. 마침내 발사일이 다가왔다. 거대한 발사체 앞에 서자 비로소 모든 것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이 집약된 과학기술의 결정체였다. 높이 70m, 무게 550톤, 추력 3,400톤, 거대한 로켓. 우주복을 입고 발사선에 오르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가족들의 얼굴 함께 훈련했던 동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존이 김 한 사람의 비행이 아니었다. 모두의 꿈과 염원을 싣고 떠나는 여정이었다. 좌석에 몸을 눕히고 안전벨트를 매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오직 관제탑에서 들려오는 카운트다운 소리만이 심장 박동처럼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19, 8, 7, 6.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5, 4, 3, 2, 1. 셋, 둘, 하나. 엄청난 굉음과 함께 온몸이 시트에 파묻히는 듯한 강력한 압력이 느껴졌다. 중력의 3배. 호흡 곤란. 시야 흐려짐. 하지만 의식은 명료했다. 지축을 흔드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창밖으로 보이던 익숙한 풍경들이 순식간에 멀어졌다. 중력의 사슬을 끊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그동안 겪었던 모든 훈련과 고통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바닷물, 수술실의 메스, 시뮬레이터의 압박, 모든 순간들. 차가운 바닷물도 수술실의 긴장감도 시뮬레이터의 압박감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 푸른 대기권을 뚫고 마침내 우주에 도달했을 때 숨막히는 압력은 사라지고 평온한 무중력 상태가 찾아왔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 어떤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장엄한 우주의 풍경이었다. 푸른 지구, 무한한 우주, 수억 개의 별, 경이로운 광경. 폐허의 땅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을 열고 있었다. 특수부대원, 의사, 우주비행사, 조니 김, 한국계 미국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사람. 그의 여정은 계속된다. 엄청난 굉음과 진동이 멎자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완벽한 정막이 찾아왔다. 지상의 모든 무게로부터 해방된 몸이 서서히 공중으로 떠올랐다. 손끝 하나, 발끝 하나의 움직임이 전혀 다른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몸무게가 사라졌다. 균형 감각이 사라졌다. 상하 좌우 개념이 무의미해졌다. 오랜 시간 몸에 새겨졌던 중력의 기억을 의식적으로 지워내야만 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처음으로 팔다리를 움직여보는 것과 같은 경이로우면서도 낯선 감각이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짙은 남색 벨벳과도 같은 우주 공간에 눈부시게 푸른 구슬이 떠 있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고향 지구였다. 그 어떤 수식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하고 성스러운 광경이었다. 직경 12,747km, 인구 80억 명, 생명의 행성, 유일한 집, 대륙을 뒤덮은 흰 구름의 소용돌이와 바다의 깊고 푸른 빛이 선명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수없이 봐왔던 모습이었지만 맨눈으로 마주한 지구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동을 안겨주었다. 저 작은 행성 위에서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역사가 만들어지고 희로애락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잿더미 위에서 절망하던 얼굴도 수술대 위에서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던 의지도 모두 저 푸른 빛 속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었다. 몇 시간의 비행 끝에 저 멀리 작은 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인공의 별 국제 우주정거장이었다. 고도 400km, 속도 초속 7.7km, 무게 420톤. 인류의 전초기지. 인류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에 건설한 유일한 전초기지. 그곳을 향한 접근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한 과정이었다. 컴퓨터의 계산에 따라 우주선이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자세를 바꾸는 동안 숨막히는 긴장감이 조종실을 감도했다. 접근 속도 시속 1km, 오차 허용 범위 1cm, 완벽한 정밀도 요구, 작은 충격 하나가 거대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 모든 감각을 곤두세운 채 계기판에 숫자를 주시했다. 마침내 부드러운 충격과 함께 도킹이 완료되었다는 신호가 울렸다. 지구를 떠난 지 9시간 만에 새로운 집에 도착한 순간이었다. 해치를 열고 정거장 내부로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코끝을 스친 것은 기계와 전자장비가 뒤섞인 독특한 냄새였다. 사방은
온갖 케이블과 파이프 정체를 알 수 없는 장비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힌 모듈들을 몸을 날리듯 이동하며 나아갔다. 바닥도 천장도 없는 공간에서는 모든 방향이 곧 길이었다. 먼저 와 있던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미국인, 러시아인, 일본인, 유럽인,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우주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모인 사람들이었다. 악수 대신 가볍게 어깨를 부딪히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인사를 나눴다. 이제부터 245일간 이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 서로의 생명을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야 했다. 정거장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또 다른 훈련의 연속이었다. 물방울처럼 둥둥 떠다니는 음식을 먹고 진공청소기 같은 변기를 사용하고 몸을 침낭에 고정한 채 잠을 청해야 했다. 가장 힘든 것은 평생을 함께 해온 중력의 부재에 몸이 반항하는 것이었다. 체액이 머리 쪽으로 쏠려 얼굴이 붓고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렸다. 우주 멀미, 안면 부종, 혈압 상승, 뼈 손실. 마치 심한 감기 몸살을 앓는 것처럼 온몸이 무기력해졌다. 근육과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 2시간 이상 고무줄로 몸을 묶고 러닝머신을 뛰거나 근력 운동을 해야만 했다. 지상에서의 훈련이 극한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었다면 이곳에서의 훈련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한계를 거스르는 싸움이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정거장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생명유지 장치의 상태부터 점검했다. 산소 농도 확인, 이산화탄소 농도 점검, 수질 검사, 온도 조절 확인. 공기를 만들고 물을 정화하고 온도를 조절하는 이 기계들이 멈추는 순간 이곳은 거대한 우주 미아가 될 뿐이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많은 과학 실험을 진행했다. 무중력 상태가 식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새로운 단백질 결정을 만들어 신약 개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우주 방사선이 인체에 주는 변화를 기록했다. 하루 실험 시간 6시간, 주당 실험 횟수 40회, 월간 데이터 수천 개, 축적되는 지식, 하나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수십 수백 번의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지루하고 고독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실험들이 모여 인류의 지식과 가능성을 한 뼘 더 넓힐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임무가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개인 보급품 상자를 열어볼 기회가 생겼다. 그 안에는 가족들이 보내준 사진과 편지 그리고 진공 포장된 작은 꾸러미 하나가 들어있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자 기계유 냄새만 가득하던 정거장 안에 매콤하면서도 익숙한 향기가 퍼져나갔다. 붉은 양념에 버무려진 김치였다. 배추김치, 무게 200g, 진공 포장, 특별 제작. 우주에서도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많은 연구 끝에 개발된 특별한 음식이었다. 함께 있던 다른 나라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다. 그들에게 김치는 미지의 음식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채소를 소금에 절여 보관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음식이라고.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고 적응해온 우리 민족의 정신이 녹아있는 상징과도 같다고. 수천 년 역사, 발효 과학, 생존의 지혜, 문화의 결정체. 햇반을 데우고 조심스럽게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다. 혀끝에 닿는 아삭한 식감과 짭짤하고 깊은 맛. 그 순간 멀게만 느껴졌던 지구가 아주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따뜻한 밥상의 기억 훈련소에서 동기들과 나눠 먹던 컵라면의 맛. 그 모든 그리운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니었다. 수십만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과 조니 김이라는 사람의 뿌리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였다. 동료들도 조심스럽게 김치를 맛보았다. 낯선 맛에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엄지를 들어 보이는 모습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좋아요. 맛있어요. 특이해요. 재미있어요. 그 작은 나눔 속에서 언어와 문화를 넘어선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생겨났다. 식사를 마친 뒤 정거장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 큐폴라로 향했다. 7개의 창문 너머로
지구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다. 밤과 낮의 경계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고 어둠이 내린 대륙 위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은하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었다. 저곳에서 사람들은 사랑하고 다투고 웃고 울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을 터였다.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이 이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는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수십억 개의 불빛, 수십억 개의 삶, 수십억 개의 이야기, 하나의 지구.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서고자 했던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모여 저토록 눈부신 불빛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아직 200일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었다. 앞으로 어떤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고난이 닥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저 푸른 별을 등지고 있는 한, 그리고 혀끝에 남은 김치의 맛을 기억하는 한 주어진 임무를 반드시 완수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것이 이 위대한 여정을 가능하게 해준 모든 이들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임무 남은 기간 210일, 할 일 수천 가지, 견뎌야 할 시련 무수히. 하지만 포기는 없다. 지구를 바라보았다. 저기가 집이다. 저기가 고향이다. 저기로 돌아갈 것이다. 반드시. 조니 김, 한국계 미국인, 특수부대원 출신 의사, 그리고 지금 우주 비행사,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 그의 임무는 계속된다. 정거장에서의 시간은 지구와는 전혀 다른 밀도로 흘러갔다.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 정해진 칼로리의 음식을 섭취하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몸을 움직였다. 기상시간 오전 6시, 식사시간 정각, 운동시간 2시간, 실험시간 6시간.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모든 것이 1분 1초까지 정밀하게 계산된 시간표 위에서 움직였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감각은 무뎌졌고 우주라는 비현실적인 공간은 어느새 익숙한 생활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구를 내려다보는 일은 하루 중 유일하게 시간의 흐름을 잊게 하는 순간이었다. 어제는 사하라 사막의 광활한 모래 언덕 위를 지났고 오늘은 히말라야의 눈 덮인 봉우리를 스쳐갔다. 사하라 사막, 히말라야 산맥, 아마존 열대우림, 태평양, 모두 발 아래. 밤이 되면 아마존의 거대한 강줄기가 대륙의 혈관처럼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지구는 단 한순간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빛과 색을 바꾸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그 경이로운 광경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왜소함과 동시에 그 위대함을 느끼곤 했다. 저토록 연약하고 작은 행성 위에서 문명을 일구고 우주를 향한 꿈을 키워냈다는 사실이 새삼 경이롭게 다가왔다. 임무가 121제를 넘어서고 있었다. 절반의 시간이 지났다는 안도감과 아직 절반이나 남았다는 막막함이 교차했다. 지난 시간 120일, 남은 시간 125일, 중간 지점, 심리적 고비. 몸은 무중력 상태에 완전히 적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구의 중력이 끊임없이 손짓했다. 발바닥으로 땅을 딛고 서는 감각, 얼굴을 스치는 바람에 느낀 비온 뒤 흙냄새가 그리웠다. 가장 그리운 것은 사람들이었다. 눈을 마주치고 온기를 나누던 순간들, 때로는 부딪히고 상처 주기도 했지만 결국 서로를 보듬고 살아가던 그 모든 관계들이 사무치도록 그리웠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 임무 131제, 오전 10시, 평범한 순간. 유럽 모듈에서 진행 중이던 결정 성장 실험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다. 고요하던 정거장 전체를 뒤흔드는 둔탁한 충격음이 터져나왔다. 꽝! 온몸이 앞으로 강하게 쏠릴 정도의 엄청난 진동이 연달아 이어졌다. 첫 번째 충격, 두 번째 충격, 세 번째 충격, 연속된 타격. 순간 정거장 전체의 조명이 깜빡이더니 귀를 찢는 듯한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삐삐삐삐. 모든 승무원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긴장이 어렸다. 훈련 과정에서 수없이 겪었던 비상 상황이었지만 실제 상황이 주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통제실의 메인 스크린에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번개처럼 깜빡였다. 외부 압력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정상 압력 101kPa, 현재 압력 90kPa, 1초당 0.5kPa 하락. 위험 신호. 정거장 어딘가에 균열이 생겼다는 의미였다. 이 좁은 금속 상자 안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외부와의 단절이 깨지는 것이었다.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마치 죽음의 신이 내쉬는 숨소리처럼 들려왔다. 쉬익.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사령관인 세르게이에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내부 통신망을 통해 울려 퍼졌다. 모두 대피하라. 안전 모듈로 이동. 즉시 실행. 손상된 구역을 즉시 폐쇄하고 모두 지정된 안전 모듈로 대피하라는 명령이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수년간 반복했던 훈련이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어 있었다. 가장 가까운 해치를 향해 몸을 날렸다. 1초, 2초, 3초. 본능적 반응. 뒤따라오는 동료들을 확인하며 비상 절차에 따라 격벽을 차례로 닫았다. 첫 번째 해치 폐쇄, 두 번째 해치 폐쇄, 세 번째 해치 폐쇄, 최종 안전 확보. 마지막 안전 해치가 닫히고 외부와의 물리적 차단이 완료되자 그제야 가빴던 숨을 몰아쉴 수 있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좁은 안전 모듈 안에 6명의 승무원이 모였다.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그 누구도 동요를 드러내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지상관제센터와의 교신이 이어졌다. 수많은 데이터가 오가고 컴퓨터가 복잡한 계산을 통해 손상 부위와 정도를 분석해냈다. 결과는 최악이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우주 파편이 정거장의 동력 공급과 열 제어를 담당하는 핵심 트러스 구조물을 강타했다. 파편 크기 15cm, 충돌 속도 초속 7km, 파괴력 엄청남. 단순한 기체 유출이 아니었다. 정거장의 생명줄 하나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이대로라면 수시간 내에 정거장의 모든 기능이 마비될 수 있었다. 예상 시간 6시간, 전력 차단, 온도 급락, 생존 불가. 해결책은 단 하나뿐이었다. 누군가 직접 밖으로 나가 손상된 부분을 수리해야만 했다. 예정에도 없던 그것도 가장 위험한 구역에서의 비상 우주 유형이었다. 정거장 외부에는 수많은 파편들이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떠다니고 있었다. 우주복에 작은 흠집 하나만 생겨도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누가 그 임무를 맡을 것인가? 모두의 시선이 조용히 오갔다. 그것은 사령관의 결정에 달린 문제였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의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했다. 세르게이가 조니 김과 일본인 동료인 아키히코를 지목했다. 가장 복잡한 기계 장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비상상황 대처 훈련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던 두 사람이었다. 담담하게 그 지시를 받아들였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잠식당하는 순간 이곳에 있는 모두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임무는 조니 김 개인의 생존을 넘어 6명의 동료와 인류가 우주에 세운 유일한 전초기지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다. 우주복을 착용하는 과정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처럼 느껴졌다. 수십 개의 잠금 장치를 채우고 통신 장비와 생명 유지 장치의 상태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확인했다. 산소 탱크 확인, 통신 장비 점검, 냉각 시스템 가동, 압력 조절 완료. 헬멧을 쓰는 순간 익숙했던 정거장 내부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고 오직 조니 김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세상과 완벽하게 고립된 하나의 작은 섬이 되는 순간이었다. 해치를 통해 밖으로 나서는 아키히코의 뒷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우주 공간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정거장 내부는 한낮처럼 환했지만 한 걸음 밖은 영원한 밤의 세계였다. 온도 영하 150도, 진공 상태, 절대적 어둠. 태양빛이 닿지 않는 정거장의 그림자 속에서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펼쳐져 있었다. 오직 헬멧에 부착된 조명만이 나아갈 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안전고리를 레일에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이동했다. 발밑으로는 거대한 푸른 행성 지구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화롭게 돌고 있었다. 저곳의 수십억 인구 중 지금 이 순간 단 2명의 인간이 지상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인류의 성과물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터였다. 손상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날카롭게 찢어진 금속 파편들이 위태롭게 널려 있었고, 냉각수가 얼어붙어 생긴 하얀 얼음 결정들이 주변을 뒤덮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괴수가 핥히고 지나간 상처처럼 보였다. 지상관제센터에서 전송된 복구 절차에 따라 아키히코와 함께 작업을 시작했다. 두꺼운 장갑을 낀 손으로는 정밀한 도구를 다루는 것이 쉽지 않았다. 작은 실수 하나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에 손끝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볼트 하나, 패널 하나, 움직임 하나하나 모두 중요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파손된 패널을 제거하고 예비 부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작업 시간 3시간, 남은 작업 10분. 거의 끝. 고정 볼트를 조이던 스패너를 순간적으로 놓치고 말았다. 손을 떠난 공구는 소리 없이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만약 저것이 공구가 아니라 존이 김의 몸이었다면 이 광활한 우주에서 미아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온몸으로 실감했다. 그때 문득 잿더미 위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던 어린아이들의 흑백 사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을 잃고도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가장 절박한 시간을 견뎌냈던 사람들. 그들의 피가 존이 김의 혈관 속에도 흐르고 있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고 김치라는 지혜로운 음식을 만들어냈던 선조들처럼 지금 이 극한의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야만 했다. 이것은 존이 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절망의 역사를 희망으로 바꿔낸 수많은 이들의 염원이 이 손끝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 볼트를 힘껏 조였다. 차가운 금속을 통해 뜨거운 의지가 전해지는 듯했다. 마지막 볼트, 마지막 확인, 수리 완료. 통신망으로 세르게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했다. 돌아와라. 존이 김과 아키히코는 천천히 정거장으로 돌아왔다. 임무 완수, 생존 확보, 위기 극복, 우주에서의 사투. 그것을 이겨낸 순간 불가능을 다시 한번 극복했다. 마지막 볼트가 제자리를 찾으며 미세한 진동이 장갑을 통해 전해졌다. 작업의 끝을 알리는 기계적인 신호였다. 딸깍. 지상관제센터의 확인 신호가 통신기를 통해 들려왔다. 압력 수치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세르게이의 목소리였다. 압력 95kPa, 98kPa, 100kPa. 정상 회복. 아키히코와 존이 김은 말없이 서로의 헬멧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감정이 오가는 무언의 교감이었다. 안도, 기쁨, 감사, 살아남았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긴장이 풀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영겁의 시간을 건너는 듯 했다. 우주 유영 시간 3시간 45분. 체력 소진, 정신력도 한계. 하지만 성공했다. 에어록의 해치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비로소 살아 돌아왔다는 실감이 들었다. 해치가 열리고 정거장 내부의 익숙한 공기가 헬멧 안으로 스며들었다. 헬멧을 벗자 동료들의 얼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안도와 기쁨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표정들이었다. 세르게이가 다가왔다. 마리아가 손을 잡았다. 토마스가 어깨를 두드렸다. 모두가 환영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의료 모듈로 향했다. 심박수 분당 120회, 혈압 140대 90, 탈수 증상, 극심한 피로. 그날 이후 지구를 내려다보는 감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다.
저 푸른 행성 위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들이 입체적으로 다가왔다. 전쟁의 상처, 부흥의 노력, 꿈을 향한 도전, 모든 것이 보였다. 임무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창밖으로 한반도의 야경을 오롯이 마주할 기회가 있었다. 임무 231째. 밤의 한반도. 빛나는 땅. 어둠 속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땅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작업 중에 스쳐 지나갔던 흑백 사진 속의 풍경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희망마저 재가 되어버렸던 땅. 그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찬란함이었다. 서울의 불빛, 부산의 불빛, 대구의 불빛, 전국의 불빛.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땀이 모여 저토록 눈부신 빛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것은 절망에 굴복하지 않은 인간 의지의 승리 그 자체였다. 문득 정거장에 가져온 냉동 건조 김치와 햇반이 생각났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가장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기 위해 땅속에 묻었던 지혜이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강인함의 상징이었다. 김장 문화, 수천 년 역사, 생존의 지혜, 민족의 정신. 우주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맛보는 김치 한 조각은 조니 김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폐허 위에서도 싹을 틔우고 마침내 우주에까지 그 정신을 심어놓은 위대한 민족의 후예라는 사실을 말이다. 남은 임무 기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240일, 241일, 242일. 마지막 날들. 귀환을 준비하며 정거장의 모든 것을 눈과 마음에 담았다.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고 인류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었던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245일간의 기억, 수천 번의 실험, 수백 시간의 훈련, 무수한 경험, 지구를 향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었다. 귀환일, 2025년, 새로운 시작. 대기권에 진입하며 동체는 거대한 불덩이가 되었다. 고도 120km, 속도 초속 7.8km, 온도 1600도, 불꽃에 감싸임. 창밖으로 펼쳐지는 붉은 화염은 마치 새로운 탄생을 위한 정화의 의식처럼 보였다. 지면에 닿는 순간 온몸을 짓누르는 중력의 무게가 느껴졌다. 잊고 있었던 지구의 인력이었다. 일중력. 무게가 돌아왔다. 몸이 무겁다. 하지만 익숙하다. 해치가 열리고 비로소 지구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흙과 풀과 바람이 뒤섞인 생명의 향기였다. 지구의 공기, 상쾌한 바람, 태양의 온기, 살아있음. 헬멧 없이 마주한 동료들의 얼굴, 그리고 존이 김을 마취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한 미소가 보였다. 환영하는 사람들, 박수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모두가 기뻐했다. 245일간의 우주 비행은 끝이 났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다. 잿더미 속에서 우주를 바라보았던 한 민족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 위대한 여정의 작은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찬 자부심으로 다가왔다. 기자들이 다가왔다. 질문이 쏟아졌다. 카메라가 돌아갔다. 우주에서 가장 그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존이 김이 잠시 생각했다. 김치와 햇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밟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우주 파편이 정거장을 강타했을 때였습니다. 3시간 45분간의 우주 유영,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제 피 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릅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민족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무엇입니까? 달입니다. 화성입니다. 더 먼 우주입니다. 존이 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위에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더 높은 곳, 더 먼 우주를 향할 것이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린 선조들의 그 정신을 품고서 특수부대원에서 의사로, 우주비행사로, 존이 김의 여정.
그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폐허에서 시작해 우주에 이른 한 민족의 이야기였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인간 의지의 승리였다. 잿더미 위의 꿈, 그 꿈은 이루어졌다. 그리고 계속될 것이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위대하게. 조니 김, 한국계 미국인, 특수부대원, 의사, 우주비행사.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불가능은 없다. 그것을 증명한 사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저 별들을 향해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이제 막 시작이다. 245일간의 우주비행, 3시간 45분간의 생사를 건 우주유영. 조니 김은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선 민족의 승리였습니다. 폐허에서 김치를 담가 겨울을 견뎌낸 선조들, 전쟁의 상처를 딛고 기적을 일구어낸 세대들, 그 모든 의지와 정신이 조니 김의 피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원에서 의사로, 의사에서 우주비행사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린 그의 여정.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불가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능으로 만들 것입니까? 조니 김은 지금도 다음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로, 화성으로, 더 먼 우주로. 폐허에서 시작된 꿈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불가능은 없습니다.